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적자다,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은 노후 준비와 관련된 주제라던가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설계하는 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이야기 나눌 차가 이런 경제적 문제와 아주 연관이 깊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슈퍼카다 럭셔리카다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요국이라는 사실이 있고 그랜저같이 비싼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이기도 한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랜저가 최근에 1위를 하고 있는 건 신차일과도 무시 못합니다. 진짜 잘 팔린다고 말할 수 있는 차는 신차가 아닌데도 꾸준히 잘 팔리고 판매량 기복이 심하지 않은 차라고 보는데 딱 들으면 감이 오지 않나요? 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최근에 60대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차로 떠올랐다고 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오늘은 경제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통계 자료입니다.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딱 은퇴를 하는 연령대잖아요. 올해가 여러모로 특별한 시기이긴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장 마지막 세대가 1963년생이거든요. 올해가 딱 63년생 분들이 정년 퇴임 시기라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 60대가 가장 많이 등록한 신차는 포터로 무려 1만 1140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2위는 그랜저로 1380대로 집계됐고 그 뒤로 봉고, 소렌토, 투싼 이런 차들이 순위를 이었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18.8% 정도라서 10명 중 2명이 포터나 그랜저를 산다는 거죠. 70대도 순위가 비슷했습니다. 포터, 그랜저, 봉고 순으로 등록 대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50대는 13만 97대에 달하는 숫자가 포터를 신차로 등록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장년과 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소형 트럭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비싼 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왜 포터는 현행 모델이 2004년에 출시된 무려 20년이나 된 차인데도 신차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약간 슬픈 현실이 녹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60대들이 구매한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60대면 딱 60년대생 분들이죠. 경제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0년대생들이 약간 저주받은 세대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힘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창 어려울 때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시기에 경제활동 인구로 진입하거나 활동한 세대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란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된 것을 생산하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인구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실업자를 제외하고 취업자와 취준생을 합친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한창 일을 할 때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변화를 하고 여기에 기술 변화까지 맞이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 때, 기술과 국가적 개념이 전환될 때, 그리고 나라가 잘 살 때와 기울어지고 있는 시기까지 모든 걸 경험하는 세대란 거죠. 여기서 왜 기울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60년대생의 은퇴 쓰나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60년대생들이 은퇴할 시기가 됐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즘 들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노후 준비와 관련된 주제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포터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란 겁니다. 이건 경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경차는 경기 불황 때문에 잘 팔린다고만 하기에는 인과관계도 부족하고 변수는 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닝이랑 레이밖에 없던 시장에 캐스퍼라는 신차가 출시된 것도 변수고요. 경차는 사회초년생들도 구매를 한다는 것 또한 변수입니다. 1톤 트럭은 사회초년생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경제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기 가장 좋은 차종은 경차보다도 1톤 트럭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포터 전기차 판매량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팔린 전기차 10대 중 3대가 포터랑 봉고였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 단위, 예컨대 택배차처럼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거라면 디젤차가 적합하겠죠. 그런데 자영업자, 동네 단위로 영업을 하는 차라면 전기차가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한 달 연료비가 디젤차의 절반 정도라고 하고 차 가격도 사용차 보조금이 적용되니까 디젤차 가격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럼 하필이면 포터를 많이 사냐 이겁니다. 비슷한 질문을 하자면 왜 은퇴 후에 또 일을 해야 하냐 이거죠. 일단 실제로 포터랑 봉고 등록 대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차 등록 대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고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중고차 시세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얘기가 중심이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제는 은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은퇴라는 건 뭔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다른
사회활동에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은퇴와 퇴직을 더욱 제대로 구분해서 써야 하고 퇴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왜 퇴직 후에 또 다른 일을 찾겠어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10명 중 5명이 5060 세대라고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720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5060 세대란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50대가 30.8%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실질 은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본인이 몸담고 있던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 생애주기, 수지적자 전환 시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연령이 60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영업이든 뭐든 계속 이어가다가 평균 72.3세가 돼야 실질적으로 진짜 은퇴를 한다는 거죠. 요즘 알바몬 광고만 봐도 어떤가요? 이전까지는 알바하면 젊은 사람들이 떠올라서 광고 모델도 젊은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알바몬 광고를 보면 시골 배경에 할머니들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한다고요. 광고 내용 자체는 참신하고 재밌는데 이런 사회적 메시지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대체 왜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냐는 건데, 이건 간단합니다. 돈은 없고 들어가는 돈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관련 연금에는 뭐가 있나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나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취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란 건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마치 보험처럼 소득 중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생계 유지 수단을 퇴직 후에 찾는 거죠. 굉장히 슬픈 현실이기도 하면서 갑론을박이 아마 가장 치열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굳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까지 깊게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국민연금 현황과 전망만 제대로 해도 문제점과 퇴직자들의 현실, 그리고 포토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일단 연금 수령자 중에 취업자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50%에 육박했습니다. 연금 수령자, 말 그대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월평균 최소 생활비가 2인 기준으로 21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38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요. 나이가 들면 생활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병원비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중장년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을 유지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달아 차지한 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재직한 후에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단이나 SUV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달을 하거나 물건을 유통하거나 여러모로 1톤 소형 트럭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포토랑 봉고 구매자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왜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많아졌냐도 봐야 하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이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겁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노후연금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연금 제도를 훨씬 먼저 도입한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올해 연금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마크롱 대통령이 관련 법안을 설명을 했는데 개혁 내용은 간단합니다. 62세였던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건데, 당연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유로 연금 개혁을 반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표가 안 되니까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62세였던 정년을 64세로 늘렸다는 건 연금을 2년 더 늦게 받으면서 일은 2년 더 하라 이거잖아요. 20세부터 일을 한다고 치면 기존에는 42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뒤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도 더 내고 일을 더하고 연금은 조금만 받으라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선 손해고, 그래서 시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고갈과 국민연금 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쌓아둔 돈이 남아있고 쌓여있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라 우리나라는 적립식 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비슷하거나 받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쌓아둔 국민연금 액수가 고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기금에 연금을 쌓아둔 다음에 여기서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나눠주는 형식인 겁니다. 이걸 부가식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나라가 적립식 연금으로 시작해서 부가식 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가 올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올해 처음으로 연금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올해 적자가 시작된 거고 매해 노인 비율은 늘어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냐 이거죠.
거죠. 일단 연금 개혁 문제는 갑론을박이 워낙 치열하고, 다시 오늘의 중심 주제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기금이 950조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년 뒤에는 1800조 원까지 쌓일 텐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연령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처음 적자를 맞이하는 해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을 내는 돈보다 노인들한테 줘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해가 204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쌓인 적립금 1800조 원이 모두 고갈되는 해는 2057년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는 우리도 적립연금에서 부가식 연금으로 전환되겠죠. 국민연금 적자는 2042년, 국민연금 고갈은 2057년이라는 건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 노후 준비라던가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포터 같은 1톤 트럭의 수요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자영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터의 수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으면서 가지고 있던 트럭을 팔고 실직하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그 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거죠. 이런 점을 보면 앞으로도 1톤 트럭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포터나 본고 같은 1톤 트럭 시장은 경차보다도 훨씬 국민 경제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를 토대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